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대설이 아니고 소설일까요? 네, 소설은 작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동양권에서 소설이란 명칭이 처음 부여받게 된 기준은요, 쓰여진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질에 의해서였습니다. 도덕과 윤리, 또 수신과 치국 같은 철학적인 사색에 열중했던 동양의 현인들은 그들의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된 이야기를 가리켜 경멸적으로 소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조선조의 많은 학자, 선비들은 소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소설 부정론자로는 이덕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덕무는 소설은 거짓을 짓고 음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읽을 것이 못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설은 대설이 아니고 소설이라 이렇게 칭해졌어요. 그렇지만 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소설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을 예를 들면요, 로만스하고 노블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중세에 발달한 기사들의 무용담이나 연애 이야기를 포함해서 로만스라고 일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대륙에서는요, 소설을 로망이라고 하는데요, 로만스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였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러다가 소설을 노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이제 노블이라는 이제 영어로 소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노블이라는 용어는 새롭다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 노벨라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상적이고 시적인 재창조가 로만스를 의미한다면요, 평민의 현실과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노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만스는 옛날 이야기, 기사들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나 불가능한 어떤 공상적 이야기를 일컬었다면요, 이 노블은 사실과 개연성의 법칙에 기초를 둔 이야기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요. 소설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자 인생의 축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18세기의 라이브는요, 소설은 실생활과 풍수, 그리고 그것이 쓰여진 시대의 그림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때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설은 단순히 흥미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죠. 현실의 뿌리를 갖고 사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려는 그런 태도가 많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8세기부터 이제 소설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인생의 축도이므로 여기에는 삶의 반영 이상의 어떤 인생 탐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인쇄술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제 소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많이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보급이 되면서 소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많은 독자를 상대하게 됐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설가는 냉철한 눈으로 인간의 삶을 탐구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는 사람으로 변신해 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리얼리즘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리얼리즘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설은 위대하기조차 한 것으로 이제 그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요, 소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루시안 골드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은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네, 지금까지 아주 짧게 소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는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소설의 양식이 변해왔고 그에 따라 정의도 변화해 왔죠. 네, 지금까지 소설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